사실 퍼거슨 이후로 맨유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시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길어졌는데도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진 않고 지금까지 경기하는 거 보면 상황 대처 능력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네 플랜부터 바꿔라. 맨유의 스쿼드하고 지금 너무 안 맞는다. 짠하고 시작해줘요. 오랜만에 뵀네. 형은 저걸로 짠해. 검은 콩 다이아몬드 검은 콩. 호두 안 자, 아유, 영주의 건강을 위해. 미안해요. 근데 영주 형이 자꾸 SNS에 그 체중계 올리시면 뭔가 약간 좋으면서 좀 짠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높으니까 내키면 78, 9? 요 정도가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살을 무조건 빼야 된대. 그렇죠. 살 빼야지. 그러니까 혈압약은 먹지 계속. 네, 계속 먹어요. 근데 혈압약이 혈압이 안 내려가니까 점점 세게 먹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살이 빠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혈압약 먹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정말 쉽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70kg대로 빼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는 거냐고. 아니 내 기분 같으면 바디 프로필 찍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한 달 사이에 2번 들었거든. 병원 갈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살 빼야겠다. 근데 지금 한 20kg 빠졌거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찍어서 올려서 좀 나한테 자극을 줘야 되겠다. 처음에 90kg 안으로 들으니까 90kg에서 89kg가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한 2주 가더라고. 그런데 결국 89점 몇 킬로가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한 4, 5kg 빠졌거든. 근데 이게 85에서 84로 내려오는 게 또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몸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는 이유는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다이어트가 목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염식을 먹게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저염식 먹으면 솔직히 맛은 없지. 소금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저는 집에 제가 원치 않게 저희 와이프가 진짜 간을 아예 안 해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요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일종의 요리가 있는 것 같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야채를 장모님이 와서 드시다가 내가 얘기하면 끔찍도 안 하거든. 장모님 소금 안 뿌렸니?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맛이 있다니까. 신기하게. 아니, 동의할 수는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형은 어차피 왜냐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형은 어쨌든 간에 지금 목표만을 남겨두고 있잖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70kg대 안에 찍어야 되면 일단 그걸 즐기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술을 완전히 끊었잖아요. 근데 술이 다이어트에 적은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맞지. 진짜 네. 개적이에요. 근데 이제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시는 분 중에 술만 좀 즐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주를 엄청 많이 즐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안주를 막 때려 부어 넣었으니까 그게 다 살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맛의 좀 소중함? 그러니까 저염식만 먹다가 가끔씩 외식해가지고 뭐 케찹이 들어간 뭐라든가 아니면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간 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다시 한번 세상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예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먹어야 돼요. 진짜 만약에 살을 빼겠다면 진짜 여기서 근데 더 이제 목표치로 가겠다면 그런 거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팅제이를 정해놔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먹어야 돼요. 되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쭉 안 먹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네네네. 당연히 해내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의지가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한 거 같네. 치팅도 하지 그것도 마라. 하지 말라. 그 얘기 같네 지금 치팅도 하지 보니까. 마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근데 우리가 다 말은 쉽죠. 사실 1kg 빼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잠 많이 자는 게 제일 좋지 뭐. 다이어트 할 때. 잠 많이 자면 맞아요, 첫 번째 밥 먹을 시간이 그치. 줄어들지. 공복 왜? 새끼를 잘 안 먹어. 진짜로 그거야 맞아. 하루에 12시간씩 자는데 어떻게 새끼를 먹어? 그럴 수 있죠. 일어나서 그냥 간단히. 그 잠 자면서도 살이 빠지거든. 잠 많이 자면. 그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피부 좋아지지. 근데 그것도 있다 그러더라. 그 10시,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1시 이전에 자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대. 11시 이전에 자는 게 똑같은 수면 시간을 취해. 내가 11시 이전에는 거의 자. 아침 11시 이전에. 내가 아침 10시에는 꼭 자거든.
그게 똑같은 수면 시간 뭐 7시간을 자도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나 그 회복하는 그 정도가 되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업은 또 근데 전 느껴보질 못했어. 그래서. 10시에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니까 그때 자면 뭐 불가능하지. 근데 맞아. 제가 유럽이나 어쨌든 이 시차가 완전 반대로 되는데 가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가끔씩 느끼긴 해요. 아침에 그냥 알람 안 맞춰도 그냥 저절로 눈이 막 떠지네. 약간 이런 거. 진짜 왜냐면 거기 가면 내가 한 12시 되면 무조건 자거든. 7시에 일어나고 이 삶을 이제 가서 이제 러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영국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별로 피곤하지 않은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시간대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낮에 자고 이제 저녁에 일어나는 그 삶이었을 텐데 피곤하지가 않아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가끔 했죠. 너무 좋아. 유로 출장 가면은 진짜 새 삶을 산 거 같아. 맞아. 진짜. 아침이 진짜 아침 같고 형들 건강을 위해서 다 유럽을 아침에 이주해야겠네. 새소리 들어가면서 개운하게 맞아 일어나서 진짜. 하루가 엄청 길어. 그리고 진짜 여기가 내가 사야 될 곳이구나. 이 시차를 20년 동안 그렇게 막 유럽 시차로 예. 살다가 유럽을 가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 낮에 해보고 아침에 밤에는 자고 정상적으로. 너무 좋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건강 얘기만 했어. 아 진짜? 영주. 처음에? 건강이 우선이다. 형들 뭐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유청 캠프 이런 거 해가지고 형들 일주일 동안 내가 내가 먹는 거 먹으려 했어. 운동 좀 시켜야겠네. 그러고 싶지 않아. 나. 그거 얼마 안 어려워요. 뭐 이주원이 뭐 애가 불행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대신에 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끼니를 나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혈관 건강이 좋을 수 있잖아. 살이 쪄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살이 그래, 쪘는데 쉽지 혈관 않지. 건강이 좋기는 쉽지 않지. 남자들은 이제 맨유, 첼시, 토트넘 팬들. 그렇지. 거기는 그냥 혈압이 오를 수 있죠. 쉽지 않아. 쉽지 그래야 않아. 이제 혈압이 좋지가 예. 않아. 응? 그래서 건강 관리해야지. 근데 형이 말씀 잘해서 넘어가면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최근에 맨유 경기 안 본다, 토트넘 경기 안 본다는 팬들이 제 SNS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죄다 인증을 하는 거야. 다 본 거지. 다 보고 그 새벽에 맨유 팬들은 빡이 쳐가지고 맨유가 제가 기록 보니까 토트넘한테 더블이라고 하죠. 2경기 다 진 게 프리미어 리그 들어서는 없어요. 처음. 더블을 당했고 그 지금 중간에 또 카라바오 컵도 있었잖아. 3경기를 진 거잖아요. 세 경기를 졌잖아. 그리고 순위가 15위야. 내가 지금 잘못 본 줄 알았어. 한동안 제가 이제 막 요즘 바빠가지고 일본 갔다 오고 영국 갔다 오고 바빠가지고 안 보다가 15위? 그래서 내가 뭐 작년에도 맨유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작년 순위 보니까 8위네. 그 전 시즌 보니까 3위. 맨유 팬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터졌습니다 지금. 이건 진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이제는 뭐 아 이런다고 감독을 또 바꿀 기도 거야? 진짜 하던데 아모린 감독은 네. 경기마다. 아무리 감독 진짜 그 경기 안 풀리면 이거 진짜 그러더라. 거기 일 자꾸. 아, 경기 도중에? 경기 그리고 도중에. 화도 많이 내고.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고개 숙여서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나와 이렇게 딱. 아 기도하다가 화내다가 기도하다가 화내다가 근데 이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 보드진의 문제, 선수단의 부상, 거기다 아모린 감독의 대처 능력까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순위가 테나가 경질될 때보다 더 내려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저기 속된 말로 그냥 계속 처맞고 있는 거잖아 지금. 토트넘이 최근에 정말 안 좋다가 2연승 해가지고 12위가 됐는데 토트넘보다 성적이 더 안 좋으니까 최근에 좀 특징적인 건 아모린 감독이 얘기했지만 이 양반이 또 이게 화려하시더만요. 그래서 화를 좀 돋우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나오고 감독에 대한 비토가 전에 없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뭐 게리 네빌을 비롯해서 뭐 메뉴 레전드들도 한마디씩 하고 있고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선수들의 간격이라든가 뭐 감독의 경기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잉글랜드 언론 쪽은 딱 3가지 부류로 맨유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어. 세 가지 칼럼들이. 하나는 이니오스 라인 쪽은 그렇다 쳐. 근데 지금 감독도 문제다. 그래서 감독 전술을 까는 기본적으로 3-4-3, 3-4-2-1 같은 운영을 하잖아. 3-4-3 항상. 그러니까 이제 5-4-1로 수비를 할 때 5-4-1이 아니고 그 앞쪽 단계에서는 미들블럭일 때 5-2-3처럼 수비를 하거든. 그럴 때 이제 지역 방어일 때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존 프레싱하는 형태 지역 방어에서 선수를 잡아주러 이제 붙어줘야 되거든. 대인 방어를 병행해야 한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특히 3백이기 때문에 스토퍼들이 그런 걸 해주거나 윙백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려서는 거야. 그냥 내려서서 바로 너무 빠른 위치에서 지역 방어로 5백 그냥 내려서다 보니까 나와서 공을 밟는 선수들 체킹이 안 되고 공간을 너무 많이 준다. 너무 쉽게 사이 공간
패스 허용하고 뒷공간은 또 그대로 넓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또 전술을 약간 바꿨어요. 3-5-1-1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5-3-2 형태로 이제 수비할 때는 바꿨어. 5-3-1-1 뭐 5-3-2 형태로. 그래도 또 5백이나 전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프레싱을 나가야 될 때랑 뭐 체킹을 해줘야 될 때 타이밍들이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비로 전환될 때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전술적 운영에 대해서 잉글랜드에서 많은 칼럼들이 경기 리뷰와 함께 그 전술적 문제도 있다. 그것도 맞고 선수도 문제인 거 맞고 아 선수 너무 못한다. 선수도 뭐 해줘야 될 때 마무리가 전혀 안 되는 공격진들이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거 맞고 그다음에 이제 수뇌부들의 플랜을 까는 칼럼들도 또 있고. 가르나초, 호일룬 슈팅 때리는 거 보면 이해가 돼. 아니 근데 그거는 감독이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 발을 이렇게 교정해줘야 되나? 그래서 더 문제야. 그런 선수도 호일룬, 가르나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네오스 라인이 라프리크 형이 이제 이네오스계 수장으로서 인수가 돼서 퍼거슨 감독 이후에 여러 이제 보드진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 보드진들은 문제가 많았다. 그때 맨유라는 클럽의 어떤 위상과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되게 무계획적으로 또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오버페이가 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장기 계획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면서 계획을 잡고 얘기를 한 게 팀을 젊게 만들겠다. 3년 안에. 그리고 이 팀을 아주 계획적으로 일단 늪에 빠져 있는 맨유를 구해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또 장기 플랜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잉글랜드 쪽 칼럼에서도 너네 플랜부터 바꿔라. 왜 그러냐면 이게 맨유의 스쿼드하고 지금 너무 안 맞는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후가 되면 지금 맨유에서 중심으로 해주고 있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년 후에 만 33살이래.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지금은 부상으로 빠졌지만 장기 부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빌드업에서 핵심이야. 그 친구도 이제 한 3년 후면은 30살이 돼.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들이 3년 후 이 계획대로 하면은 노장이 돼서 어떤 폼을 보여줄지 확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지.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얘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호일룬, 가르나초, 뭐 요로도 지금 어리지. 네. 코비 메이누, 우가르테 뭐 다 젊어. 그러니까 젊은 계획은 좋아. 얘들이 성장하면 돼 3년 후에. 근데 보면 3년 후에 이 선수들이 과연 전성기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이 확신할 수 있는 선수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정점일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성장을 시키면 메이누도 사실은 되게 기대가 컸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확신이 좀 안 쓰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야. 그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3년 안의 계획을 통해서 이 밑에 젊은 선수들이 그럼 3년 후에 한 25살 또는 뭐 지금 10대 후반인 선수들은 요로나 메이노 이런 선수들은 뭐 22 뭐 이렇게까지 될 텐데 그때 확 전성기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팀이 원하는 목표 우승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지금 물론 감독 전술도 좀 문제고 다 문제인 건 맞는데 너네 수뇌부들의 플랜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되게 취약한 포지션들 있잖아. 일단 최전방. 최전방 이런데 핀포인트 영입을 확실하게 다음 시즌부터 들어가서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3년 후를 보지 말고 당장 축구라는 게 딱 그런 플랜 계획대로 되는 리그가 아니잖아 사실은. 축구는 이렇게 당장 앞에 있는 성적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개선책을 찾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무언가 답이 나오고 리그가 진행 중에 이제 좀 더 살을 붙이고 또 뉴스에서 뭐가 터지고 그래서 또 살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지. 여태까지 그렇게 방만한 영입을 해서 안토니부터 해갖고 돈만 오버페이 엄청나게 해서 안토니는 가서는 잘하던데. 가서는 잘해. 가서는 아이러니한 거죠. 네. 다 잘해. 그런 걸 떠나서 여태까지의 그러한 방만한 영입, 실패한 영입이지. 그걸 이제 인정하고 지금 스쿼드의 질적인 어떤 부분도 겸손하게 인정해라. 물론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스카우터 아까 얘기했던 보드진들이 진짜인 선수를 영입해라. 진짜 그 한두 명 정도를 임대 보내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급 정리를 하더라도 고주급자들을 뭐 이래서 뭐 레시포드도 임대 보내고 뭐 안토니도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정리 작업을 하거나 또는 호일룬이 당장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 이런 수들라도 임대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포지션은 영입을 해야 된다. 당장 영입을 해서 여름에 팀을 당장 다음 시즌에 좀 바꿔놓고 프리시즌부터 아모린 감독이 그러면은 좀 준비하는 대로 본인의 색깔을 입힐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뭐 자꾸 젊은 선수들만 또 영입을 해서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그래봐야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최근에 어쨌든 그 특히나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한테 이제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이들의 가진 포텐셜을 우리가 터뜨리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진 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첼시도 그런 케이스고 첼시가 그런 거죠. 첼시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고 지금 이제 이태리에서는 밀란, 유벤투스 다 이제 어린 선수 위주로 개편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 바르셀로나는 사실 근데 우리는 올렸으니까. 영입이 아니라 그냥 밑에서 어떻게 계속 그래서 나오니까, 현지에 있는 팬들이 네. 지금 막 시위하려고 그러고 데모하려고 하는 이유가 첼시도 그렇고 야 너네들은 우승하려고 진짜 데리고 온 거 맞느냐 이네오스도 그렇고 뭐 첼시도 그렇고 너네들 젊은 선수들 사서 싹 해서 임대도 보내고 거기서 또 터지면 그러면은 계약이 좀 남아있지만 그러면 좀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젊은 선수들 장사하면서 장부 맞추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한 비판을 또 하는 거야. 근데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 팬들이 바라는 게 맨유는 아무리 우리가 우승컵에 멀어져 있다고 해도 다른 주인이 오면 사실 바라는 건 우승일 텐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시즌에 우승은 불가하더라도 우승에 가까이 가겠다. 조금만 시간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가능하다. 이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섰네. 새 감독도 왔고 돈 있는 주인도 와서 선수도 형 말씀대로 핀포인트로 영입도 잘했고 이 밑에 쫙 크고 있으니까 야 다음 시즌은 비벼보면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당장 누가 올려고 그래? 이 팀 스쿼드를 보고 챔스 우승에 대한 야망이 있거나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그런 팀상을 보고 갈 텐데 근데 맨유의 지금 말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지 여기에 스쿼드 지금 하는 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25라운드 현재 15위 팀이 그러면 협상하기 힘들고 결국은 완전히 월드클래스 만들어진 선수가 아니고 한 23 둘인데 이제 월드클래스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을 잘 꼬셔가지고 제대로 그 선수들에게 투자해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보드진 이제 중요해진 거지. 청이가 얘기한 대로 다음 시즌에 어떤 비전이 이게 나올 수 있는 다음 시즌에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메뉴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메뉴가 지금 토트넘이 코가 완전 빠졌는데 지금 맨유가 더 코가 빠져서 맨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뭐 아모린 감독 충분하게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시간이 충분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린 감독의 플랜 A가 지금 문제라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상황 대처 능력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모린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메뉴 선수단의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부상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지금 선수단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다. 토트넘전은 1군 11명 콜리어까지 해서 11명 부상이었어. 그래서 린델로프 빼곤 다 꼬꼬마들을 벤치에 쭉 앉아서 구경했는데 진짜 모르는 얼굴만 앉아있어 이렇게. 아니, 그리고 나름 벤치에 앉은 꼬꼬마들은 몸도 제대로 풀지 않았던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땐. 그 린델레프 삼촌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 팀 분위기는 안 좋으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자원으로 아모린 감독이 지금 내용보다는 전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 얘기도 맞긴 맞아.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어. 부상자들 복귀가 이제 되면서 희망을 얻고 프리시즌부터 이제 조금 더 스쿼드 부상자가 줄어진 상황에서 이제 얼만큼 준비해서 색깔을 입히느냐. 그래서 아모린도 장점이 많은 감독이거든. 전술적으로는. 그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운영하느냐를 보는 단계가 남겨져 있는데 근데 지금 시즌 도중에 와서 뭐 그럴 시간이 없었다. 뭐 그렇게 쳐도 지금 사실 경기는 많이 했거든. 패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지금 상황에서 근데 승률이 이렇게 너무 안 좋으면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야. 뭐 지금 밖에서 뭐 수뇌부의 계획도 까는 것도 맞는 얘기. 선수 퀄리티 선수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 너네들은 맨유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 근데 감독 얘기도 맞는 얘기. 그러면 결국은 뭐야?
총체적 난제. 아니 근데 난 그래서 총체적 난국인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해. 맨유 얘기를 좀 닫아보자면 그래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지분을 한번 나눠보자. 형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 감독이냐? 선수의 퀄리티냐? 아니면은 수뇌부냐? 나는 굳이 나누자면 선수. 맨유는 일단 내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구단에 맞는 퀄리티인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절대 아니야. 그 아모림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를 제외하면 역사상 최악의 맨유일 수도 있다. 그렇지. 올 시즌만의 문제도 아니고 몇 시즌 동안 얘기가 됐고 심지어 그러니까 팬들이 야 무리뉴가 2등한 거 그거 엄청 잘한 거야. 무리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의 확정적. 이제 퍼거선 이후 최고의 감독 무리뉴 확정적 지금. 사실 퍼거슨 이후로 굳이 맨유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시즌이 없기 때문에 뭐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또 내려온 적은 또 없어서 리그 우승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시즌은 없다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올 시즌과 비교하면 이전 시즌은 정말 양호한 좋았던 거지. 다 선녀였죠. 네. 양호한 거야. 그리고 저는 선수보다는 보드진 같아요. 아 형은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 시즌 끝나고 테나 감독을 자르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 밑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감독에게 새로운 선수 구성과 그리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 입장에서는 뭐 훈련할 시간이 없다는 등 어떤 좀 뭐 이렇게 변명거리가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보드진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단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메뉴 수뇌부들이 제대로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서 저는 수뇌부 쪽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둘 다 바꾸기 어렵네. 선수단도 한 번에 큰 폭으로 개편하기 자꾸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해. 그리고 구단은 이제 샀는데 물론 전 수뇌부들이 쌓아놓은 똥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지금 전수대부들이 쌓아놓은 똥이야.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동안도 인내했는데 더 인내해요?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현실 그거 파악을 해야지. 현실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 물론 답답할 거야.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스텝 바이 스텝 가야지. 이젠 빨리 3년 안에 우승해야 돼. 150주년이야. 이거는 조급하다. 한두 시즌 만에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맨유와 토트넘 누가 위에서 끝낼 것 같습니까? 난 그래도 맨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맨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경기 보고서 야 토트넘이 유로 갈 수 있겠다. 토트넘은 아. 그래도 비카리오 복귀하고 메디슨 복귀해서 맞아. 선발 넣고 맞아. 우도기부터 해서 지금 부상자들이 복귀해서 벤치에 앉았거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실점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은 거 많죠. 인정. 네. 하지만 부상자 복귀해서 그 지난 경기가 이제 모처럼 일주일 쉬고 경기였거든. 에너지를 조금 넣어주니까 지난 시즌 초에 좋았던 흐름에서의 긍정적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조금은 느껴지더라.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올 시즌은 유럽 대항전 치르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스타일이 체력적으로 엄청 갈리는구나. 유럽 대항전 치러보니까. 지난 시즌은 그냥 리그만 치르니까 딱 됐는데 올 시즌에 유럽 대항전 그걸 배우면서 본인도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꼴이 되지만 수비에서 이제 승점 드랍을 먼저 골을 넣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문제가 많아. 인정. 하지만 지금 맨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 되고 있어. 그렇죠. 이거야. 형도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포 감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거기다가 포 감독이 메뉴전 지면 경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메뉴전 보고 나서 물론 이제 둘 다 못해. 둘 다 못했는데 토트넘이 이겼잖아요. 거기다가 메디슨하고 비카리오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메디슨이 결과론적으로 결승골 넣고 비카리오 되게 잘했거든. 천만원권. 그러니까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의미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메뉴전 승리로 인해서 토트넘이 자신감도 얻었을 뿐더러 토트넘 선수들은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돌아오면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 선수들하고 할 수 있다는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포 감독 입장에서는 메뉴 잡으면서 한 차례 위기는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팀 분위기로 보면 차이가 확 벌어진 거 아닌가. 그나마 토트넘은 2연승이잖아. 네, 2연승 했죠. 했고 뭐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졌어. 상태가 안 제일 좋겠네. 지금 혈압 오르는 사실 팬이 맨유 팬, 첼시 팬이지. 첼시도 지금 9경기 2승이야. 에이 첼시는 요즘에. 그래도
벌어놓은 게 앞에 많아서 아직 그래도 사위경쟁 하고 주방계 있는데요. 좋았잖아요. 네. 첼시도 부상자가 너무 첼시, 많고 첼시. 첼시도 요즘에 부상자가 골은 또 왜 이렇게 못 넣는 거야? 마두에키 또 다쳤어. 역시 잭슨은 중요한 선수. 첼시 최전방 문제가 너무 심해. 최전방은 그러니까 무조건 잭슨 기우 지금 부상 빠지니까 은쿤쿠를 기용하면서 네. 파머를 폴스나인으로 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 시에는 투미들의 카이세도 엔수 중에 엔수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쿤쿠는 오른쪽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머랑 같이 약간 이제 역할 분배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됐어. 터치라인 플레이는 그대로 윙어들이 하고 그렇게 이제 한쪽 인버티드 운영인데 일단 공격 패턴이 예를 들어 지난 브라이튼전도 본 사람은 알 거야. 첫 실점 하기 전까지 압도적으로 주도해 첼시가. 점유율은 잡아. 그래서 완전히 첼시 게임이야. 밀어놓고. 브라이튼은 그냥 수비만 하고 있었어. 계속. 이렇게 보면은 잘하네. 완전히 주도하네. 이렇게 보여. 근데 내용을 보면 다 겉돌아. 아 제가 그거 알죠. 알지? 네. 겉돌아 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 네. 엔소도 여기 간다고 해서 그 하프 스페이스를 막 침투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3자 플레이 부문수를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은쿤쿠도 성향 자체가 거기다 메잘라처럼 올려놓고 썬다고 해도 그 선수가 막 침투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겉돌다가 유스팅 빵개 그러다가 이제 롱킥 하나 오니까 미토마가 기가 막히게 퍼스트 터치 해갖고 기가 막히게 골을 넣어갖고 첫 골. 그리고 나서도 또 첼시는 주도해. 빌드업 뭐 해. 근데 똑같아 패턴이. 그러니까 상대는 다 예상하고 그 플랜 A를 그냥 예상하는 거야. 예상하고 들어오는데 경기를 운영하는 공격 패턴도 똑같고 계속 쇼패스 게임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가끔 롱킥을 하긴 하지만 패턴이 똑같은 거야. 그 상대가 너무 편해. 그 유스팅 빵개. 첼시가 문제가 지금 그래서 최전방에 잭슨이 부상을 복귀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돈을 그렇게 써서 우승을 하려고 그러거나 챔스에 올 시즌도 목표가 이제 챔스 진출권 따는 거잖아. 네. 근데 물론 지금 우에파 쪽 점수를 보니까 5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매우 한데 높아요, 지금 1위니까. 네. 5위까지도 가능할 것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첼시는 확실하게 여름에 그 핀포인트 영입은 돼야 돼. 그거 한 명 공격수. 그다음에 센터백. 수비수. 센터백들이 관리가 안 돼요. 첼시는 골을 먹고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먼저 골을 넣으면 관리는 못해. 왜? 경기 컨트롤하는 친구가 없어. 센터백 경기 조율 그다음에 약간 템포를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흐름을 조절하는 선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보드진들이 그냥 무대포로 젊은 애들만 그냥 쫙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문제다. 사실 이게 첼시가 이런 지 좀 시간이 이제 꽤 오래돼서 이제 왜냐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니까 그럼 2달 된 거거든. 2달 된 거야 그러면. 2달 동안 사실 성적이 쫙 그렇죠.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뭔가 지금까지 잘 되던 것들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마레스카 감독도 어쨌든 고민을 좀 하고 어디가 문제였을까, 어떤 걸 좀 바꿔야 됐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초반에야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우연이겠지. 혹은 뭐 저 팀이 이제 뭐 좀 잘했겠지라는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지금은 길어졌는데도 별로 이게 달라 보이진 않고 지금까지 경기하는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격수를 계속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부상당하고. 이번 여름이 그래도 중요해. 여름이 물론 맨유도 여름 중요한데 첼시가 진짜 중요해. 그래서 둘의 고민은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달랐어. 첼시는 되게 명확해졌어. 포지션적으로 명확하고 최전방하고 센터백이야. 내가 보면 무조건이야. 최전방 센터백 명확해. 근데 이제 기존에 장기를 할부로 다 끌어놔서 계속 할부금은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딴 걸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주급자 주급 체계를 그래도 어린 선수들 데려오면서 주급 체계는 조금 낮췄어. 전체적으로. 낮췄지만 내가 볼 땐 이번 여름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월드 클래스 최전방과 센터백이 들어와야 된다. 그 선수가 설사 28살이라도. 첼시는 지금 그렇게 경험 있고 뭔가 리드할 수 있는 선수가 축이 최전방, 최후방 있어야 된다. 물론 25살짜리가 와도 리더십이 있거나 기량이 월드 클래스급이면 괜찮지. 어쨌든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유럽 내에서 가장 뜨거운 친구들. 검증이 된 그런 근데 선수를 그 친구들은 엄청 비싸질 것 같아. 데려와야 된다. 비싸지고 그러면 이제 주급 체계를 기껏 정리를 해놨지만 다시 이제 난리 엄청난 나겠죠. 주급을 불을 받치게 되는 선수들을 주급을 줘서라도 줘야죠, 이제. 예. 그 다른 선수를 처분해서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우승 야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쵸.
근데 첼시는 맨유나 지금 토트넘하고는 다른 고민이니까 일단은 좀 여기는 어쨌든 뭐 챔피언스리그 나간다고 치면 챔피언이라는 진짜 그런 거죠. 공격수를 데려오면 다시 우승 경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이제 패배 영향을 받아서 그쵸. 결국은 파이널 서드까지는 내가 막 도와줄게. 거기선 너네들이 해야 돼. 결국은 그거기 때문에 더 색깔 있고 자기 무기 확실한 공격수가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런 거에 비하면 파머가 약간 뭔가 포체티노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좀 내려왔어요. 파머가.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네. 기량적으로 줄었다기보다 나도 뭔가 그때가 더 역할이 바뀌었던 것 뭔가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기량이 부족하다 이런 맞아, 문제가 그건 아닌 것 아니라 같아요. 더 잘 들어가고 더 잘 넣고 약간 이런 느낌? 임팩트가 파머가? 더 강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가 지금 사실은 첼시의 원픽이면 걔가 제일 잘할 수 있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 문제야.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머의 성향은 예전 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NBA로 치면 시카고 불스의 스코티 피펜이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사실은 조단이 필요하구나. 마이클 조단이 필요하다고. 아 파머가 첼시에는. 살려면 오히려 조단이 파머의 필요하다. 성향은 내가 보면은 조력자야 사실은. 조력자인데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득점도 간간히 쭉쭉 해주면서 주인공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콜 파머의 성향은 더 빛이 날 거다. 시카고 불스의 스코티 피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이클 조던이 와야 돼. 첼시의 주인공이 아직 없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된다면 마이클 조던이 와야 된다. 근데 어. 저도 그 생각하는 게 첼시가 그래도 드록바 같은 애들이 있어야 우승을 할 것 같은데. 드록바는 그래도 그렇죠. 처음에 마르세유 왔을 때 첫 시즌에는 득점이 많진 않았지만 아 이거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공수에서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터질 것 같다. 요거 한 시즌 더 보면 터질 것 같다. 근데 잭슨은 골을 끄적끄적 넣어. 그리고 어떤 경기에서 이렇게 받아먹고 잘 많이 넣어. 근데 얘는 그런 확신이 안 쓰는 거야. 우승보다 그냥 뭐 챔스 정도만 간신히 겨우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단이면은 뭐 그 쓰세요. 그러면 잭슨 다음 시즌에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겠. 그렇지만 과연 첼시가 그런 구단이 아니고 우승을 노리는 구단이라면 조단이 와야 잭슨은 이건 아니야. 그 레벨은 아니야. 사실 첼시는 드록바 이후에는 그렇게 막 씹어먹는 좋은 공격수들은 영위를 많이 했지만 이름값들은 또 되게 대단하잖아. 근데 그런 공격수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케레스 아니면 이삭 중에 한 명을 노릴 가능성이 크겠네. 이제 이삭도 줄까요? 걔들이 돈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서. 50만 같이 가면 되겠네. 잭슨도 물론 발전을 계속 하고 있어. 축구를 늦게 배운 친구니까. 그렇지만 이제 뭔가 한계점이 보인다는 얘기지. 아니 좀 이게 근데 기우가 만약 기우도 같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잭슨이 부상당했을 때 기우를 좀 그러면 이제 리그에서 써보면서 아 얘가 리그에서도 이제 잘 하는구나 이게 좀 확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모처럼 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형이 또 한 4, 5월 되면 그렇죠, 기쁨에 또 웃을 이렇게 수 웃을 있죠. 있어요. 근데 요새 근데 그 내용적으로 참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아서 다 꼬만한 애들 경험치나 여러 가지 기량이 그런 거라서 이게 확실한 색깔 무기가 없는 거야 포지션별로. 나 이것도 이해돼. 형 얘기 다 100% 이해되는 게 이런 축구 하면은 보고 있잖아. 엄청 짜증나. 그러니까 막 답답해 막 혈이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 내가 그래서 좀 답답하거든. 짜증나 사실은. 근데 어제 그 토트넘 맨유전 그저께 중계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보다 더한 팀이 있으니까 난 많이 아니 그래, 일단 극한지가 승리가 다르다고. 순위가 너무 극한 열 직업, 그 경기 경기씩 차이가 나는데 그 경기 해설한 거 자체가 극한 직업이야. 하여튼 고생들 그런 많으셨네. 거지 뭐. 네. 하여튼 이거 1차전은 여기서 네. 끝내고 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네. 이거 쉽지 않네요. 네. 짠하고 이제 끝내시죠. 네. 네, 짠합시다.